다음은 세계화 경제 문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의 돌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요, 32% 지지율로 역대 공화당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30%가 넘는 후보가 됐고요. 힐러리하고의 가상 맞대결에서 3% 차이로 근접했고 일부 조사에서는 동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처음에 반짝하고 꺼질 거다 라고 기성 미국의 정치권이나 한국에서도 많이 그렇게 봤죠. 그런데 트럼프의 지금 돌풍이 일회성 돌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아마 힐러리를 추월할 걸로 보이는데요. 힐러리는 한 달에 10%씩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긴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 공화당 후보로서 가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트럼프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자신에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개인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트럼프의 시각이 거부적이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인종적인 편견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정치가 바닥부터 뒤바뀌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흐름은 우리가 매우 유의해서 봐야 될 겁니다. 모두가 기성적 사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국이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할 때 좀 보고 황장수가 경제를 뭘 아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경제를 전공을 했다면 했을 수 있고 안 했다면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저도 경제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대학에서 경제학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요. 기성의 경제적 사고로 보면 중국의 경제가 이례적인 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편견을 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중국의 경제는 회생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요. 자, 기성의 유력한 정치 어떤 여론조사 그리고 기성의 유력한 경제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사실이 다 맞았다면 왜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변형이 일어나고 주기적으로 경제적인 쇼크들이 터져나오겠습니까? 항상 기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그만큼 어떤 그 사람의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대선을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의 경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의 절반 이상이 3억 5천만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 중위 전세값, 즉 전국의 전세값이 제일 비싼 것부터 제일 싼 것까지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전세가 2억 7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의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2억 70만 원보다 비싸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78개월째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2년 사이에 중위 전세값, 즉 중간에 전국의 아파트들을 전세값을 쭉 중간을 딱 자를 때 2년 사이에 이 중간에 있는 아파트 전세값이 32.8%가 올랐고 9천만 원이 치솟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가는 것이 대세적인 부분이다라고 인정을 저금리 시대에서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시대에서 한다면요. 자, 그러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월세로 몰려갔을 때 월세도 지금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렌트에 있어서 거주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게 될 때 그걸 갖다가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돈이 있으면 집 다 가지고 있죠. 누가 전세나 월세를 사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부 빼고는요. 이런 상황에서 거주 비용이 이렇게 치솟는다는 것은 한국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갖다가 매우 악화시키고요. 다른 데 소비할 수 있는 돈을 다 없애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내수가 증가하겠습니까? 자, 중국이 지금 경제가 추락하면서 그 유일한 방법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내수를 확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거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면 내수가 어떻게 확대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정부가 이제는 전월세 가격에 대해서 방치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파트 가격을 올려가지고 집값을 올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얼마 전에 가계대출을 다시 관리하는 쪽으로 가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왕 포기한 김에요. 전월세 가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국감에 노니 안 노니 말이 많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96년에 1955년 즉 출생연도로 소급을 해서 국적을 상실했다가 몇 달 뒤에 다시 국적을 회복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6월 1일 96년 6월 1일 법무부 장관의 보고에 따라서 55년 10월 29일부로 소급해서 국적을 상실했다가 8월 6일 국적을 회복을 허가받았다고 합니다. 회복 전 국적은 1번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자, 신동빈 회장은요, 국적을 1993년 롯데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한국과 일본을 드나들었지만은 별다른 제지를 받고 있지 않다가 96년 출입국 관리 당국에서 한국 국적 상실로 입국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데 이어서 관보의 국적 상실 공고에도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 회장은 이 20대에는 일본과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노무라 정권은 런던 지점에 입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자로서의 병역 의무는 지지 않았다고 해요. 자, 신 회장은 한국에서 한국 국민으로 당연히 누구든 지어야 될 병역 의무를 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본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했지만 한때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국적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신 회장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롯데라는 기업을, 말도 많은 기업을 투명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구장이나 가고 그런다고요. 대중하고 관계가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은 한국의 국민으로서 책임져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한국에서 이익이 되는 일은 앞장을 서서 하면요, 누가 그걸 한국 국민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최근에 골프채로 2억 900만원짜리 벤처차를 때려 부순 30대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이분은요, 한 달에 330만원을 갖다가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로 이 벤츠차를 받아왔는데요. 요즘 뭐 장기 렌터, 장기 리스 형태로 해가지고 사실상 자기 차처럼 타고 다니는 일들이 많죠. 여러가지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고가차들이, 고가 외제차들이 비용이 절감되면서, 즉 세금 처리가 되면서 비용 처리가 되어서 결국은 그만큼 덕을 많이 본다 해서 3천만 원으로 제한하자, 뭐 이런 어떤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 이 벤처차 2억 900만 원짜리면 뭐 벤처 S 클래스 중에서 마바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요. 한국에 많이 없을 겁니다. 이 정도 비싼 차는요. 근데 30대가 어떤 참 능력이 있어서 매달 330만 원을 리스비로 60개월간을 납부할 능력이 되는지 부럽습니다. 좌우간 이런 2억 900만 원짜리 차가 가다가 서고 하는 일이 두어 번 있어서 새 차로 바꿔달라니까 외제차 회사들은 바꿔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제차 영업소 앞에 아마 벤츠차를 세워놓고 골프채로 때려 부순 모양입니다. 그런데 리스 한 차나 렌트 한 차는 대금을 다 납부하기 전에는 소유가 리스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물 손괴죄가 적용되니 안 되니 뭐 고소가 있니 없니인데요. 아마 벤츠나 리스 회사나 이 때려 부순 당사자 다 서로 간에 법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될 겁니다. 아마 안 때려 부었으면 합의가 잘 안 됐을 건데요. 때려 부었기 때문에 합의로서 조용히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자, 얼마 전에 뭐 람보르기니가 하고 벤틀리하고 뭐 강남에서 역삼동의 언덕배기에서 들고 받아가지고 부인이 남편 차를 외도한다고 의심해서 받았죠. 그러다가 뭐 택시 기사한테 3천만 원인가 합의금을 줬다가
택시기도 거기 뒤에 있었는데 주도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불법 도박 사이트에 관련되는 사람이다. 젊은 30대가 특별한 직업도 없고 남명의로 된 부인은 뭐 2억대 남편 3억대 뭐 이런 차들을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어떤 기사를 보면요, 굉장히 씁쓸한데요. 대한민국의 외제차 회사들 한국 사람 봉입니다. 기업의 법인차로 대부분 타고 다니니까요. 외국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아먹고 팔면서 고장나면 절대 안 바꿔줍니다. 한번 제대로 바꿔줬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외제차뿐만 아니라 한국차도 잘 안 바꿔줍니다. 다른 물건들 전자제품을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교환도 되고 하는데 어떻게 차는 굉장히 비싼데 이렇게 잘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330만원짜리 매달 내면서 리스차를 타고 다니는 30대, 호쾌하게 또 골프채로 차를 2억 900만원짜리 차를 부술 수 있는 이 젊은 분도 직업이 뭔지 궁금한데요. 참 대단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세상 참 씁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